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제 이 강의가 이제는 막바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5차원 전면교육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50회에 가까워지고요. 1년간의 긴 이렇게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강의도 이제 마무리 져가는 이런 강의들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육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은 이론과 말도 참 중요하지만 열매와 결과로 나타날 때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인간이 내 인생을 승리시키고 정말 참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5가지 힘을 가지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마음의 힘입니다. 심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몸의 힘이고, 그다음에 이걸 체력이라고 얘기해드렸고, 세 번째는 학습하는 방법, 그래서 제 지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 5가지를 이제 우리가 잘 훈련하면은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말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결과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런 교육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멀게는 중국으로 시작해서 몽골, 필리핀, 미국, 그다음에 가깝게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교육 현장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제 그 교육 현장들을 이렇게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해드린 데는 세인고등학교였습니다. 세인고등학교는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입학할 때 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낮은 아이들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낮은 아이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굉장히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5차원 전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학생들,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좋은 결과가 꼭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3년이 지나서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첫 졸업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나면서 꿈을 잃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꿈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갖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졸업할 때 저희 학교에는 92%의 학생이 전부 대학을 갔습니다. 처음에 뭐 몇 명 가기도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인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와서 이 5차원 전면교육을 어떻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을 쭉 그동안에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몽골에서 한 분을 모셨어요. 몽골에는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길거리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학교예요. 몽골이 옛날에는 이 공산주의에 있다가 이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가정이 많이 파괴돼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 길거리로 많이 이렇게 그 방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더 많아지겠습니까?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몽골에서 그 밝은 미래 종합학교에 라는 데서 우리 5차원 전면교육, 지금 얘기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5가지를 잘 훈련한 결과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그렇게 됐고, 몽골에 있는 50일 학교라는 데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세 고등학교를 떨어진 애들만 다 모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3분의 1이 다 대학을 가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지난 11월 달에 몽골 대통령이 저를 몽골에 초청해서 우리가 중요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5차원 전면교육을 몽골 전체가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몽골 국제대학교라고 해서 대학이 쓰고 이제 우리 교육이 몽골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길거리 아이들 길은 밝은 미래 종합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또 특별히 한 분을 모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는 이 5차원 전면 교육 운동을 하면서 아까 이대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왔고, 근데 그 학교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대학에서도 이것이 접목돼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대학에서, 초등학교에서, 또 중고등학교에서 이 훈련들을 쭉 해왔는데, 하지만 제가 이걸 해보니까 아무리 제가 학교를 여러 개 세워서 한다 그래도 그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가 못하다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교육이 알게 되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제가 최근에 각 그 지역에 교육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차원 전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만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분들이 참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이런 교육들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인교육 해야 된다고 말은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전인교육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전인교육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인교육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는 거 갔다가 한 중고등학교쯤 올라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런 것들은 이 다음에 대학 가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오로지 공부만 해라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전인교육을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생활에서. 하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세인고등학교도 얘기했고 몽골에 있는 학교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초대는 했지만 중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중국 연길 시중이라고 거기에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10개 되는 반 중에 1학년 3반, 2년 전에 1학년 3반이 꼴등하는 반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갖다 공부시킨다고 정말 성적이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 올라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5차원 전면 교육 시켰어요. 그 아이들을 공부해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정말 전인 교육을 했어요. 마음의 문제를 다뤄줬다고요. 깨졌던 마음의 문제를 다뤄줬어요. 그 다음에 건강함을 어떻게 찾는가를 가르쳐줬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 부모와 선생님의 혹시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걸 고쳐주는 그런 걸 했다고요. 그러면요, 다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요. 그런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면 그거 갖고, 그 힘을 갖고 뭐 해요? 놀겠어요?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이 6개월 만에 10개 반 중에 꼴등하던 반이 1등을 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제 제가 그 선생님도 가능한 모시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학기 중이나 오시질 못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한국 사회 지역에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육원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교육원 운동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이 일에 동참했지만 오늘 제가 김명환 원장님을 좀 초대해 드리려고 그래요. 김 원장님은 초창기부터 이 교육원 운동에 참석하셔서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진짜 공부를 공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살리고 그 결과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을 했고 정말 그런 어떤 전인 교육 중에 예를 들어 지력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고 심력이 건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우리 김 원장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흥미 있습니까? 네. 그럼 제가 우리 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주변에서 혹시 DIA 교육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들어보셨죠? DIA 기관에서 만든 교육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일반인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공부하면 그러니까 지식 교육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공부하면 학교 아니면 학원, 뭐 과외 아니면 학습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서 전인 교육 한다 그러면 그것이 아직 우리 그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4년 전부터 그 오문 박사님의 그 5차원 전면 교육에 매료돼서 하여튼 예, 시작하게 됐고요. 그동안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보람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뭐 명예를 얻었거나 돈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해가는 그 모습에 저 자신이 많이 감동도 받고 또 그것이 많이 힘이 되줬습니다. 이건 비단 저 혼자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금 그 교육원에서 애쓰고 계신 원장님이나 그 선생님들이랑 공통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건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교육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많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몇 가지 사례만 뭐 지력이 어떻게 좋았고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몇 명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교육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교육원에서는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공부를 합니다. 한번 4명에서 5명 정도가 모여서 선생님과 같이 한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뭐 학년이나 수준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의 능력에 맞는 그런 학습 형태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저는 개인 능력에 맞는 과제 완수형 연림교육. 좀 어렵죠? 예, 제가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에 와서 공부할 때 그 방법이 지식적인 거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체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5차원 건강법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뽑고요. 그 중에서는 바른 자세 갖기와 뭐 3초 호흡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 공부 올 때마다 꾸준히 해줘서 그때 아이들의 습관으로 정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학습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게 우리는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사례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구 운동, 속해독서 훈련을 하는데요. 속해독서 훈련이 어떤 그 전체적인 지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독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근데 속독은, 읽는 속도에 좀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 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속해 독서는, 얼마나 빨리 이해하느냐, 이해하는 데에 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측정에 의해서 1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이해할 수 있나, 그 능력을 측정해 보고요. 그랬을 때, 보통 저학년은 좀 더 느리긴 하지만, 한 3, 400자 정도, 좀 책 많이 읽는다는 아이들이 5, 600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2배, 3배,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뭐 고난도의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에 따라오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표 수치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속해 능력하고 학습의 양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통 3, 400자 정도로 했는데 조금 인심 써서 얘가 500자 정도, 500자 정도 능력이 되는 애다를 일로 봤을 때 얘가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학습량을 1이라고 봤을 때 이 아이가 어쨌든 속해 훈련을 통해서 2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얘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2배가 생겼겠죠. 3배로 올려주면 3배가 됐고요. 4배가 올렸으면 4배. 우리 아이들 보통 몇 달만 훈련하면 요 정도는 다 올라갑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예.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속해 능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자기관리 부분의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절대량도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500자 정도 하는 애가 계속 어떤 물리적으로 시간만 늘렸다 했을 때 뭐 2배나 3배 정도는 올리겠죠. 예, 그렇지만 이거를 병행해서 해줬을 때 얘들이 여기서 늘어나는 비율은 평소에 공부 한만 열심히 밤새도록 해도 도달하지 못할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던 아이를 훈련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다면 한 10배 이상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일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도 아마 지력 개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적에 많이 자유롭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체력, 심력도 다 좋은데 결국은 지력이 높아지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력이 어떻게 좋아나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 예를 하나 바로 들어드릴게요. 조윤주라는 중3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재작년 겨울방학 때부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평균 점수가 한 83점 정도 나오는 그냥 평범한 여학생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꾸준히 훈련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첫 중간고사에서 7과목 만점을 받았어요. 그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죠. 뭐 실수한 게 아닌가. 예. 실력인지 아니면 운 좋게 자기만 아는 문제가 계속 나왔는지. 어쨌든 다음에 그러면 보자 그러고 또 꾸준히 훈련했는데 기말고사에서 그때는 아깝게도 6과목이 만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여러 면에서 하여튼 좀 반듯한 아이라서 지금은 자기 혼자 자기 방에 독서실처럼 꾸며놓고 스스로 공부하는 정말 실력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한 사례 있나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학부모님 혹시 꿈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있으신가요? 네.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다 있어요. 네, 아이들은 다 있어요. 이게 훌륭한 자제분들을 두신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 막연하게 뭐 대통령 되겠다, 장군 되겠다 그런 얘기 저도 어렸을 때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고학년 올라갈수록 그 꿈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이 성적에 점수에 많이 매이다 보니까 호화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꿈이 뭐 어떠고 그런 거죠. 그런데 교육원에 와서 공부하면서 그런 어렸을 때 잃었던 그런 꿈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요. 또 새롭게 또 없던 아이들도 새롭게 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짜리 신동호라는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만 학교 가면 선생님, 집에서는 부모님, 친구, 심지어는 자기 동생한테까지 이렇게 지지리도 못된 놈이라는 그런 평을 받을 정도로 자존감도 좀 없고 그 신나는 일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교과목 중에서 3분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력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 3분 묵상을 하면서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난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이. 예. 그래도 걔가 어렸을 때 꿈은 검사였어요. 검사. 그래서 검사에 대한 옛날에 먹었던 꿈이 다시 생각나서 야, 이제 내가 그 꿈을 다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좀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검사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야, 이거 학교 공부만 하면 안 되겠다. 이 검사는 심리적으로도 잘 사람을 파악해서 잘 그 대답도 끌어내고 할 필요를 느껴서 이제 심리학에 대한 책도 자기가 먼저 찾아서 책을 읽을 정도로 꿈에 대한 그런 비전이 확실히 서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선두 그룹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아이예요. 더군다나 5차원 전면교육 홍보맨이 돼갖고요. 예, 이제 다니면서 니들 5차원 공부해야 돼.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다음에 아들 나면요. 꼭 5차원 전면교육 공부시키겠다고. 예, 벌써 그 미래를 좀 설계하고 있어요. 그 동생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동생 초등학교 4학년짜리 동생한테도
너 지금 이거 꼭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엄마하고 의논을 해서 그 동생 아이도 지금 같이 데리고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체력, 아까 학습 능력 향상 운동을 먼저 수업 전에 꼭 한다 그랬는데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체력을 위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5분 이상 운동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근데 우리 교육원 온 아이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쨌든 오면 커리큘럼 안에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줘서 집에서도 그것이 이제 습관으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체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구력도 생기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제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력이 절대 공부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김정범이라는 애하고요, 중학교 2학년 임한울이라는 애가 좀 비염기가 있었어요. 비염. 요즘 아이들 지병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비염, 축농증, 뭐 이게 저 애도 보면은 이게 반듯하게 잘 못 앉아 있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근데 같이 그룹으로 공부하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인도 괴로웠겠지만 주변에 같이 공부하려면 숨차고 그거 듣기 거북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산만해요.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정서불안증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애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연필 돌리고요. 그죠? 지우개 굴리고, 그거 요즘 아이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또 책장 괜히 들적거리고 넘겼다 갔다 그러고요. 근데 그런 자세들이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이제 고쳐지고요. 물론 선생님이 지적해서 못하게도 하지만 그런 체조를 통해서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습관화돼서 고쳐진다는 거죠. 바른 자세가 되면은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거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학습 태도도 좋아졌고요. 보너스로다가 그 비염도 고쳤어요. 그것도 없어져서 공부 아주 하는데 재밌어 하고요. 주변 애들 지장 주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자기관리 능력 측면에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주문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요. 또 아이들의 어떤 단점이나 부족한 면을 지적하는 게 자기관리 능력이 없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게 제일 그거 하나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 하나만 고쳐지면 거의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한번 저를 그때 질문을 던져요. 그럼 어머님은 자기관리 능력이 좋으셔갖고 하루 종일 일과를 봤을 때 낭비하는 시간이나 그런 조각 시간 그런 게 없이 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냐고 거꾸로 물어보면 그 대답 못 하세요. 옆집 아줌마하고 아침부터 그냥 차 한잔 마신다는, 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로 시간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훈련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그거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관리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의 특징이 한번 컴퓨터에 앉으면 끝장내죠. 텔레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우리 애도 그렇지만 다른 애들 일상을 보통 이렇게 훈련받지 않는 애들 보면 하루에 보통 3, 4시간은 컴퓨터나 텔레비에 앉아 있고요. 그나마 엄마 등살에 학원 2, 3개 정도 밀려서 가면 그것도 또 한 서너 시간 걸리고요. 또 학교에서 뭐 한 6시간, 8시간 보내고. 그렇고 오고 하루 일과를 보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틀에 밀려서 다녔던 것이지. 그런 아이들이 계속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시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쓴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 오는 아이들은 먼저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하지만 훈련 이후에는 자기가 그날 하루의 학습 계획을 자기 스스로가 그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그 우선순위대로 학습을 이렇게 완수하는,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과제 완수형 열린 학습이라고요. 너 이거 해가 아니라 본인이 오늘 해야 될 과목이나 양을 스스로 계획을 잡고 그 중에서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걸 계획해 본다는 것이죠.
우선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어렵고 귀찮은 거, 힘든 거를 제일 일순위에 놓고 그거를 먼저 해치우는 친구가 있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놓고 그 다음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개석이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는 그냥 훈련상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렇게 훈련하면서 아주 좋아진 애가 또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요? 5학년짜리 양재현이라는 아이가요. 하루에 컴퓨터하고 TV 보는 시간이 6시간이 넘은 애예요. 근데 와가 아니라요. 요즘 이런 애 많아요. 예. 밤새워서 한다는 애들도 많고요. 밤새웠으면 6시간은 훨씬 넘은 거죠. 어쨌든 그게 6시간 이상을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지내던 아이인데 교육원에 와서 시간을 한번 네가 오늘 일과를 전부 적어봐라. 어떤 것을 네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먼저 적게 하고요. 그렇다면 네가 아주 당당하게 끊어버려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한번 정해봐라. 그랬을 때 당연히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컴퓨터나 TV 보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것이 좀 지속돼서 지금은 2시간 이하로 줄었어요.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스스로 계획한 학습 쪽으로 많이 돌렸고요. 다른 기타 같은 유익한 일에 아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제가 한 2명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아이들 만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면이 그 관계가 깨진 아이들을 보는 경우였었어요. 특히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아이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잘 하고 계세요. 학원도 여러 개 보내주고 있고요. 뭐 하고 싶어, 뭐 입고 싶다, 먹고 싶은 건 해주는데 진정한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심도 깊은 대화라든가 그 아이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런 욕심에 가까운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돌파구가 없어요.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자기가 설 자리가 별로 없고 그 성적이나 그런 공부에 대한 중압감은 있고 잘 되진 않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 어머님하고 그 부모님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이 갈등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중3짜리 의석이하고 초등학교 3학년 다 해도 어떤 그런 예 중에 하나예요. 얘들은 이제 부모님의 관계보다는 이제 둘이 자매끼리, 남매죠? 남매끼리의 그런 관계인데 그 오빠가 그 다혜를 볼 때 다혜가 이렇게 과일이라도 깎아서 오빠 먹으러 갖다 주면 야, 치사해서 안 먹는다. 그냥 퉁명을 떨고 또 여자아이니까 또 부모님한테 재롱 떨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또 못마땅해서 아주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또 동생 입장에서는 오빠가 좀 잘 해줬으면 놀아주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어렵고 좀 거리감 있게 이렇게 지냈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육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오빠 의석이라는 애가 하는 말이 다혜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집안에서도 어디든 그 자기 얘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난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몰랐던 부분이죠. 근데 3분 묵상을 통해서 그런 내면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다시 보인 거예요. 예쁘게도 보이고. 그래서 동생 이제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게 됐고요. 또 동생도 오빠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만 했었는데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까불고 이렇게 노는 것처럼 자기 오빠하고도 그렇게 아주 격이 없이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관계가 좋아진 이제 경우입니다. 또 한 명은 중학교 3학년짜리 달혜라는 아이인데요. 얘는 제가 직접 지금도 지도하고 있는 아이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요. 이 얼굴을 앞에 가름말 탔는데 여기가 다 얼굴이 가려갖고요.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그 늘 자신감 없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평소에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었는데요. 공부한다고 이렇게 있으면요.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 그리고 표정이 밝지 않았고 특별히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었었어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속에 그 아이는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거하고 맞질 않으니까. 부모님은 공부 아닙니까? 공부. 근데 아이는 공부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고 요즘 가수들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거기 좀 가고 싶은데 그거는 말을 끝낼 엄두도 못 나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산부 묵상을 통해서 또 제가 기회 단대로 아들의 격려하는 얘기를 해줘서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산뜻하게 깎고 왔어요. 단정하게.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구나는 이제 직감을 했죠. 그리고 칭찬을 듬뿍 해줬어요. 참 예쁘다. 그리고 그 여자가 머리를 깎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다는 제 아내가 그런 한 소리를 기억을 하고 칭찬을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그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어머님도 교육을 안 받으셨으면 좀 이런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텐데 저희 교육원에서는 또 DVF라는 학부모 교실이 있어요. 4주 동안에 이렇게 직접 전면교육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그 어머님이 이제 교육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그 교육 도중에 그 어머님이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 딸애가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너 머리 그 보기 흉하니까 미장원 가서 같이 깎자. 몇 번을 권유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가자 그러더니 딱 깎고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아이가 말도 좀 이렇게 좀 공손해졌고 엄마 말을 기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회에 그 어머님을 4주 동안 계속 만났고 그 아이는 계속 그 이후도 변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남자아이 유치원 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달의 입장에서는 좀 미운 상대였었죠.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요. 아주 고집불통으로 땡깡을 쓰면은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도 있었고 귀찮았었던 거야. 근데 동생하고 엄마 안 계실 때는 책 읽어줬다 그리고 놀아줬다 그러고요. 또 지난 설날에는 시골에 갔는데 시골의 할머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래요. 얼굴도 밝아졌고 인사도 잘하고 또 엄마 고생한다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도 해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그런 장면을 보고 할머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아빠는 조금 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기를 그런 원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니 다른 것들은 별로 이렇게 원해도 들어주질 않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바로 최근에 지난주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뭔 좋은 일 있었냐 그랬더니 서울에 공연 구경 갔다 왔대요. 친구하고. 그전에는 그런 거 알면은 이제 다리 몽둥이 혹시 부러지는 그 정도까지 상황인데 아빠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 가족을 다 변화시켰어요. 그 왜 그런 거 같냐 물어봤어요. 다리야 너 그 아빠도 그렇고 전혀 안 그럴 분이 왜 그랬냐 했더니 제가 변하니까 다 가족들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도대체 네가 변한 동기가 뭐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본인도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친구들하고의 어떤 공부하는 내 중에 어떤 그런 도전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저랑 얘기 나눈 중에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전면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라고 봐요. 제가 걔를 만나서 많이 과외 공부를 지대했다 그랬을 땐 그런 것까지는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DVF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머님들하고 늘 만나고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늘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이고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 그런 부모님 교실에 올 때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참여하시죠. 어떻게 하면 좀 애들을 공부를 잘 시킬까? 어떻게 좀 공부 잘하게끔 엄마가 해줄 역할이 뭘까?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오셨는데 그 DVF 4주 과정이 끝나고 나서 소감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그 감동으로 생각한 부분이 자녀 교육 이전에 나를 찾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살았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 데서도 일단 뭐 어머님이 먼저 변하든 아니면 아이를 통해서 그런 가정 전체가 변하든 어쨌든 우리 5차원 전면교육은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만이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교단에 서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이 교육에 어떤 그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끝으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DVF 과정 중에 지난 월요일 날 또 끝난 팀에서 받은 따끈따끈한 소감문이거든요. 네, 요거 한 편을 그냥 읽어드림으로써 제 얘기는 마칠까 합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우선 좋은 학습법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김명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김명환입니다. 5차원 전면 학습법을 공부하면서 내 머릿속에 항상 많이 떠오르는 화두는 나라는 단어였습니다. 나의 딸 경연이와 아들 동익이에게 학습 면에서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학습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 대해 늘 고민하던 문제들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였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계획성 없이 킬링타임 했던 것들에 대해 반성을 합니다. 이 학습에서 배운 전면학습법, 가로 열고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를 고공표에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아이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정말 어머님들이 먼저 깨어나셔야 되고요. 그 인식을 필요하다면 바꾸셔야 되고요.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그 아이들을 아이 자체로 그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혹시 점수로 환산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 아이들한테 어떤 내 개인의 욕심으로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것을 전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의 소리는 건 항상 들으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교육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더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5가지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를 제가 이제는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나왔던 얘기지만 제가 이 그림은 우리 5차원 전면교육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림이에요. 물통 그림입니다. 제가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참 여러 번이나 그렸던 그림이지만 저는 이 시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그림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 조각을 엮어서 만든 물통이 있는데요. 이 물통에 나무 조각이 다 완전하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요, 나무 조각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럼 멀리서 보기에는 이게 그냥 물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로 물이 새버려서 여기까지 백 물통에 물을 못 채우는 거죠. 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과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지력, 심력, 체력, 뭐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부도 많이 시켜가지고 참 뛰어난 지적을 갖고 있고 인간관계도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꿈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몸이 망쳐져서 어떤 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버리면은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만큼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소질과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키워야 돼요. 오늘 아까 예를 들으셨잖아요. 아까 맨 뒤에 예를 든 아이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바뀌었을 때 진짜 뭘 할 것 같으세요? 뭘 하냐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버려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는요,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까지 공부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해봤지만 어떠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갖고 공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세인고등학교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 미움이 가져질 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거짓말이라도 믿을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요, 미워지면요, 진짜를 얘기해도 어떻게 돼요? 미워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이런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히 아까 우리 김 원장님이 참 중요한 걸 지적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관리 능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위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난 사실 우리 교육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이들한테 시간 잘 지켜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길 원해요. 그런데 어떤 때요,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 그러면 야, 아빠 좀 없다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별 의식 없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그건 정말 못된 걸 한 거예요. 첫째, 제가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나쁜 건요, 아이들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만큼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런 바른 시간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이 5차원 전면 교육에서 일어나는 현장들, 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말로 가르쳐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변화는 어떤 때 일어나냐면 변화가 되고 있는 사람이 가르쳤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도 안 변화되고 변화봐라 그러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될 것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교육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요, 변화된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돼요. 내가 오늘 특별히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지들, 제가 이렇게 동지란 말을 씁니다. 나 같이 일하는 사람, 동지들이라고 그러는데, 동지들에게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변화시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아까 이런 뭐 속해 능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속해 훈련을 한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속해 능력 훈련 안 하고 바꿔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바꿔줄 수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본인은 운동 안 하고 매일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하겠어요? 선생님도 열심히 운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세인고등학교에는요, 아이들의 한 60%가 지금 다 태권도 일단 검은띠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격려하더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그게 변하냐면요, 선생님들이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대다수가 유단자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갖고 뭐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누구의 변화가 도출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변화가 도출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의 교육을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에 희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교육에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이들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요, 우리 교사들이 뭐 아이들을 잘 못 다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요, 뭐 몇몇 어떻게 좀 잘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선생님이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요.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그 주체자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변화시켜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누가 변해야 돼요? 우리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그렇죠. 일단은요, 학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가 변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변해야 된다고요. 난 그래서 이 방송을 왜 하냐면요, 아이들 속해법에서 아이들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운동법 배워서 아이들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또 아까 시간표 짜는 방법들을 부모들이 하면은요,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이 시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 하면 진짜 발전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요. 그래서 이제 5차원 전면교육 운동이 이렇게 서서히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지는 가운데 정말 이 교육을 좀 좋아하시고 공감하는 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교육이 있구나. 야, 참 좋구나. 우리 애들 가다 맡겨야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그것을 진짜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요, 이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저도요, 사실은 제가 석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석회법을 꼭 해요. 네. 눈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전 눈 운동 꼭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켜 본 적은 없어요. 잠시 속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모든 그 힘들을 갖고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애써왔던 우리 김명한 선생님과 또 우리 그 교육원의 여러 동지들에게 참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변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 원장님들이 저 와서 칭찬해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칭찬을 안 하니까. 뭐냐면 우리 기르는 아이들이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교육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도 나왔다는 걸 얘기를 해요. 물론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것이 증거는 돼요. 사람이 바뀌면은 공부도 잘해줘야 돼요. 사람은 좋아졌는데 공부는 계속 못한다. 그건 진짜 안 바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육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런 5차원 전면 교육이 정말 가정과 또 여러 곳에 이렇게 뿌리 박히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